고쟁이. 이게 있잖아. 이거는 설마 분산 구해본 사람. 설마. 아니, 물론 분산을 구하기가 막 많이 어렵진 않아서 구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표준 편차의 대소 관계는 어차피 분산의 대소 관계랑 똑같아. 그렇잖아.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인데. 그렇지? 자, A는 2, 4, 6, 2, 4, 6, 땡땡땡 해서 50까지고, B는 52, 54, 56, 땡땡땡 100까지고, C는 1, 5, 9, 땡땡땡 어디까지야? 97까지야. 잘 봐. 1, 2, 3, 땡땡땡 50까지의 숫자가 있고, 이 녀석을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녀석은 2x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녀석들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요? 이 녀석은 2x에다가 50 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어? 네. 왜? x가 1부터 50까지 있더라고요. 확률 변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항이 지금 다 50개거든요. 이 녀석은, 이 녀석 뭐야? 개수가 이렇게 적어. 1, 5, 9, 97? 4씩? (4x) 빼기 3인가요? 근데 얘가 몇 개밖에 없죠? 25개밖에 없어요. 그쵸? 자, 일단 이걸 쓴 이유는 뭘 보여주고 싶냐면, 얘는 필요 없고요. 그럼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얘네 두 자료는 모든 자료가 다 50점씩만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모든 자료가 50점씩 커졌으면 평균도 50점씩 커진 거지. 야, 그럼 분산이라고 하는 지표는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얘 평균하고 얘 평균, 이 각각의 자료들이 요 녀석의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와 이 각각의 자료들이 요 녀석의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그렇잖아. 내가 지난번 시험에 10점, 20점, 30점을 맞았었는데 이번 시험에 10점씩 올라서 20, 30, 40을 맞았으면 평균이 10점 올랐기 때문에 편차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럼 즉 편차의 제곱도 변함이 없어야지. 즉 분산의 변함이 없어야 돼. 즉 이 두 녀석이 분산이 똑같아. 즉 표준 편차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이 녀석은 50점을 근처에서 모여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평균이 26 정도 나올 텐데, 26 근처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24 정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도 이 오른쪽으로도 24 정도 떨어져 있지. 근데 이 숫자는 평균이 49가 나오거든요. 25개밖에 안 돼요. 여기는 50개씩인데. 아닌데? 각각 25개구나. 미친놈이네. 25까지예요. 미친놈이네. 25까지. 그쵸? 내가 멍청하죠? 맞죠? 이게 맞죠? 1부터 25까지라고 해야 얘가 2x고, 얘가 2x 플러스 50이고,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네. 4x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등차 수열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럼 봐봐. 요 녀석의 표준 편차랑 요 녀석의 표준 편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녀석은 얘네들의 모든 자료를 2배씩 한 거니까 표준 편차도 2배가 됐을 거야로 설명할 수 있겠지. 얘는 역시 2배를 해서 요 녀석의 자료들을 다 별량을 2배를 해서 50만큼 더했는데, 표준 편차열씩 더한 건 갖다 버리면 되고 곱해진 거에 절대값만 하면 되니까 2시그마야. 얘도 역시. 그치? 근데 얘는 4배를 해서 3을 뺐기 때문에 얘는 4시그마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A랑 B는 똑같고 C가 제일 큽니다. 그냥 이 정도의 생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전부 다 25개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590. 조금 그래요. 비교를 하기가. 분포 상태를 보기가 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애들이면 좋은데, 근데 대부분 다 개수가 맞춰서 주어져 있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수가 안 맞춰서 있는 애는
어떤 특정한 녀석이 너무 많이 확 퍼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확연히 눈으로 보고 구분할 수 있게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라는 의도를 가진 문제는 아닙니다. 자료를 25개나 줘놓고. 네, 595번. 이런 젠장.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답니다. 젠장을. 시그마, K는, X는으로 고쳐도 좋고 K는으로 고쳐도 좋고 X는 써있으니까 X는 0부터 5타예요. 5타. 50까지. X제곱, PX. 야. 요 녀석의 평균 아니야? 대신 대문자로 바꿔서 가면 되겠죠. 요 녀석을 구하는 식을 참고로 써주면 이렇게 찾으면 되죠. 왜냐하면 분산은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할 거야? 5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로 곱할 거고,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야? 5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제곱시킬 거야. 8 나오고 100 나오니까 108. 답입니다. 되시나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이 녀석이 이게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니까 발생 횟수여야 되고 50번을 시행하니까 그럼 확률 변수는 당연히 0부터 50까지여야 돼. 근데 당연히 마침 딱 0부터 50까지로 써 있고 그 x가 확률 변수인데 그 x를 제곱시킨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저 뒤에 스텝 2에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띠링 띵띵띵띵띵 띵띠리띵띵 스텝 1 이거 두 문제가 끝이네요. 624번 볼게요. 사실 624번은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고등학교 확률에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통계단원에 있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등책. 그럼 내가 중등 통계를 잘 못했는데 이것도 잘 못하나?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계가 분산이 뭐고 평균이 뭔지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만 배운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다 배웠으니까. 자, 624번 볼게요. 글씨를 좀 조그맣게 뿌렸어야겠다. 624번. 남녀 학생의 주말에 핸드폰 사용 시간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거야. 남학생 평균, 분산. 여학생 7시간, 4시간, 분산은 3과 4고요. 인원수를 좀 써볼게요. 인원수 X명, 모르니까 Y명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남학생들은 주말 이틀 동안 평균 7시간을 하면 눈 떠 있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핸드폰만 쳐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그럼 전체 인원의 평균이 5시간이래. 전체 인원의 평균이 5시간일 때 전체 인원의 분산을 구하세요. 전체 인원은 당연히 X 플러스 Y명이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이 평균을 이용할 건데, 야, 전체 평균 5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전체 핸드폰 사용 시간의 총합을 전체 인원으로 당연히 나눠야겠지. 전체 인원이 얼만데? X 플러스 Y고 전체 핸드폰 사용 시간의 총합은 7X 플러스 4Y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7 곱하기 X가 그래서 남학생의 전체 사용 시간의 총합이고 4 곱하기 Y가 당연히 여학생 4명이 아니다. 여학생 Y명의 사용 시간의 총합일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Y는 2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5X 이항하면 5Y 이렇게, Y는 2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남학생 분산을 볼게요. 남학생 분산 3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그 제곱의 평균에서, 그치? 남학생 거 제곱의 평균, 그치? 거기서 7의 제곱을 뺀 겁니다.
남학생 거의 제곱의 평균, 그쵸? 그럼 이항하면 요 제곱의 평균이 52가 나올 건데요. 그럼 그 남학생 사용 시간을 다 제곱시켜서 x로 나눈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제곱의 평균이 52라는 말은 남학생의 사용 시간을 각각 다 제곱시켜서 그걸 다 더해서 x로 나눈 값이 52입니다. 이 얘기잖아. 그 말은 띵띵띵 이 52x가 남학생의 사용 시간의 제곱의 합을 의미하는 거겠지. 솔직히 나 잘 이해 안 된다. 지금 얘기해야 돼. 더 지나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더 지나면 걷잡을 수 없어져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으로 여학생의 그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죠. 여학생의 제곱의 합이 분산이 4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4, 16을 빼야 되니까 16에 4니까 20y. 이 녀석이 여학생의 시간의 제곱의 합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52x 플러스 20y가 남녀 학생 전체 시간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렇죠? 그럼 걔를 전체 인원수로 나눈 게 전체 인원의 제곱의 평균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전체 인원의 제곱의 평균을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y자리를 2x로 바꾸겠다는 거야. 3x분의 40, 92x. 약분은 안 되네요. 3분의 92가 나옵니다. 즉 이게 전체 제곱의 평균이죠. 따라서 그럼 전체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3분의 92에서 전체 평균이 5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셔야 되겠습니다. 제평, 평제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분수할 때 x 플러스 y 하고 그 분의 3x 플러스 4y 해서 x 플러스 y 분의 3x 플러스 4y.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네. 안 되죠? 응? 저 3분 17 하기. 어디가? 파란 색깔 3분의 어? 3분의 17 답이. 계산 틀렸니? 49에다 3 더하면 52 맞아? 16에다가 4 더하면 20 맞죠? (3분의 92에서) 3분의 25니까 75? 3분의 7 17. 그럼 어디 산수 틀렸는데? 남학생의 분산은 남학생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건데, 그러면은 걔가 52여야 하고, 그럼 52x가 남학생의 사용시간의 제곱의 합이고, 여학생의 사용시간의 제곱의 합은 20y고, 두 개를 더하면 40, 92x고, 걔를 x 플러스 y로 나누니까 전체 인원의 제곱의 합을 전체 인원수로 나눈 겁니다. 3x가 92분의 x예요. 3분의 92고요. 여기가 틀렸니? 5x, 5y 있는데 y, 2x. y는 2x. 맞는데? 짱 잘 풀었는데? 이건 그럼 답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이 책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이 책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극적. 애초에 저기 x 플러스 y분의 52 x 플러스 26이 아니라 여기에는 x 플러스 y분의 3x 더하기 4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3x랑 4y야? 그냥 편차의 제곱의 합이 각각 3x와 4y를. 그러면 이 식은 틀린 이유가 이 식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평균이 동일할 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답이 틀린 거예요. 봐봐. 이 3x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잘 봐. 이 책이 개쓰레기라 그래요. 평균이 똑같아야 돼요. 남녀의. 오케이? 자, 이런 걸 설명을 해줄게. 3x가 의미하는 게 남학생의 편차의 제곱을 싹 다 더해서 봐봐. 남학생의 편차가 남학생이 x명이니까 그걸 이렇게 해볼게. a1, a2, 점점점점 ax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남학생의 실제 사용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a1에서 남학생의 평균을 빼서 제곱시키고 a2에서 남학생의 평균을 빼서 제곱시키고 그럼 마지막 남학생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시켜서 걔를 남학생의 숫자 x로 나눈 게 이게 3입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3x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이 값을 의미하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여학생을 b1부터 b2 땡땡땡 by까지 할게요. 이렇게 써놓으면 b1 빼기 4 제곱부터 마지막 by 빼기 4의 제곱을 y로 나눈 게 4입니다. 얘가 4y거든. 얘네 둘이 더한 건 전체 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아니죠. 왜냐면 전체 학생의 분산을 구하고 싶을 땐 각각의 점수에서 전체의 평균을 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럼 그냥 둘이 더할 때는 평균이 같을 땐 왜 되냐?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면 5 써져 있으면 이게 어차피 전체의 평균을 빼서 제곱시킨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즉, 이 풀이는 잘못된 풀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평균이 똑같을 때밖에 없고요. 이건 답이 무조건 틀렸습니다. 답은 제가 맞아요. 오케이? 짠짠, 짠짠짠.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짜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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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 625번. 진짜 많죠. 이 책이 지금 오늘도 아까 앞에 오타가 있었고 저 지난번에 저거 경우의 수 문제도 하나 이상한 거 있었고 근데 이게 그 개정판이 새로 나왔나 봐. 거기에는 많이 수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판 사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뭐 한 달 남았죠.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내신입니다. 좋겠다. 자, 두 학교 학생 수의 수학 시험 점수의 평균이 다음과 같을 때 B 학교 전체 학생 수의 평균은 A 학교, B 학교 전체 남, 여 전체 90, 76, 84, 81, 71, 79, 84 이 값이 알고 싶은 거야. B 학교의 전체 평균. 그렇죠? 역시나 인원을 모르니까 여기 A 각각 인원을 적을게. A 학교 남학생 A명, B 학교 남학생 B명, A 학교 여학생 뭐 C, B 학교 여학생 D.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B 플러스 D분의 76B 더하기 71D.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됐나요? 그럼 뭘 찾으면 돼? BD의 관계식을 찾으면 돼요. 알았죠? BD의 관계식.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찾을 수 있죠. 이런 거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거 하나 알면 대입하면 약분될 거니까. 즉 나는 이것만 찾고 싶어. B는 몇 D인지 또는 D는 몇 B인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이용해 볼까? 요 84 어떻게 나왔을까요? A 더하기 B분의 90A 더하기 76B.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이게 전체 학생 수 A 더하기 B분의 남학생 점수 총합, B학교 남학생 점수 총합인 거니까 둘이 곱한 게. 아,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84A
화면에 여기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나오냐? 얼마야? 8B는 6A, 8B는 6A, 4B는 3A.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요식 하나. 다음 또 이 녀석은 C 더하기 D 분의 81C 더하기 71D니까 암산을 좀 해볼까? 8D 2C, 8D는 2C, C는 4D. 이렇게 되네요. 뿅뿅뿅 뿅뿅. 마지막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이 녀석 A 더하기 C분의 90A 81C 6A 3C C는 2A. 여기까지 오케이? 잘 봐.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요. A 대 B가 몇 대 몇이야 이게? A 대 B가 4대 3인 건가? 그렇죠. 4대 3인 거예요. 이게 C 대 D는 4대 1인가? 4대 1. 오케이? 이건 A 대 C는 2대 2대 1대 2. 여기까지 오케이? 이 겹쳐져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를 4로 맞춰볼까요? 4대 얘는 그대로 3 쓰면 되고요. 4로 맞췄으니까 아이고 얘는 4배를 했으니까 8이 됐죠? 그럼 8로 맞추려면 여기 2배 해야겠죠? 그럼 8대 그럼 2배 했으니까 2입니다. 나는 얘네들의 관계를 찾고 싶잖아요. 3대 2예요. 아, 너무 어렵게 찾는 것 같다고? 좀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좀 쉬운 방법은 나는 BD의 관계식을 찾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식에서 B는 4분의 3A, 요 식에서 A는으로 정리해야죠. A는 3분의 4A, 3분의 4B, 요 식에서 C는 4D니까 그걸 여기 AC 자리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BD의 관계식이 바로 딱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어쨌든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B 대 D는 3대 2고 숫자가 안 이쁘니까 B를 3K, D를 2K 라고 놓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K 약분될 거예요. 다음 문제 633번 6333333 63333 자, 그렇죠. 네 633 힘들어. 키가 엄청 커 보이는데? 얼마야? 70. 딱 좋네. 어때? 키가 큰 게 좋아? 아니면 더 컸으면 좋겠어? 아니면 더 작았으면 좋겠어? 저 지금 그쵸. 지금 딱 좋은 키야. 나도 한 187까지만 컸으면 좋겠다. 한 2cm만 더 크면 되는데. 아니, 뻥이야.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니 187, 185까지만 가도 행복할 것 같은 633번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어요. X K, K, 4K 그때 확률 7분의 4 A, B 합계는 당연히 1이겠죠. 그때 우리 문제가 얘네 셋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그리고 평균이 24래. 그때 K의 값을 구하랍니다. 뭔매? 야 일단 등기수 미안해 등비 일단 당연히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당연히 7분의 3이 돼야 되고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가운데 녀석의 제곱이 앞뒤 두 개의 곱하고 똑같아야 하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면 A값 B값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쵸? 아 이거 내가 해줘야 되나 이거? B는 7분의 3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이렇게 뾰로롱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A의 제곱은 49분의 12 마이너스 7분의 4A니까 양변에 49 곱해서 49A 제곱 짱기 쳤네 플러스 28 A 마이너스 12는 빵이니까 이게 뭔가 77 이렇게 분배가 될 것 같은데
플러스 6 마이너스 2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 값이 7분의 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7분의 6은 될 수 없어. A는 확률인데 어떻게 음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럼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7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다 했잖아. 다 했어. 7분의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그럼 평균을 내면 7분의 4K 7분의 6K 7분의 4K 7분의 14니까 2K가 나오고 그 평균이 얼마? 24래. 너 계산 잘못했어? 너 지금 7분의 2라고 해놓고 7분의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미친놈아. 아이 미친놈아. 그럼 여기 틀렸죠. 4K 얘가 그럼 7분의 12K 얘가 24래. 그럼 K는 28, 14 이렇게 나올 겁니다. 641번. 아 진짜 힘드네 오늘. 641번. 모양이 비슷한 8개의 열쇠 중에서 현관문에 맞는 열쇠가 1개 있는데 어느 열쇠가 문에 맞는지 몰라서 1개를 골라서 현관문을 여는 시도를 하는데 열릴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평균은, 야, 8개 있으면 4.5회 아니야 그럼? 그렇죠? 아닌가? 이게 봐봐. 이게 어느 생각이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우리 1부터 6까지 주사위가 있다고 하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의 평균이 얼마일까? 1, 2, 3, 4, 5, 6이 나올 가능성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은 1, 2, 3, 4, 5, 6의 그냥 평균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닌가?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그런데. 이게 뭐야? 1부터 8까지 면이 적혀있는 예를 들어 저런 주사위가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내가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각각의 열쇠가 그냥 열리는 확률이 똑같잖아. 그치? 지금 어떤 열쇠를 집어든들 8분의 1 아닌가? 이게 봐봐. 만약에 첫 번째만에 열릴 확률 8분의 1이지. 확률분포표를 작성을 해볼게. 첫 번째만에 열릴 수도 있어. 그 8분의 1이지. 두 번째만에 열릴 수도 있지. 두 번째 열리는 건 첫 번째는 실패해야 돼. 이해돼? 두 번째는 성공해야 돼. 남은 7개 중에 맞는 거 골라야 되는 거야. 그치? 얼마야? 8분의 1이야. 세 번째 거 볼까? 첫 번째 실패해야 돼. 두 번째 남은 7개 중에 6개 또 실패해야 되고 남은 6개 중에 이제 맞는 거 골라야 돼. 8분의 1이야. 즉 모든 경우의 수가 모든 확률 변수에 따라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다고. 이럴 때는 평균이 그냥 확률 변수끼리의 평균을 내시면 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답이 2분의 9가 나올 겁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아주 베리 나이스 할 것 같아요. 645번에 1번, 2번 볼게요. 645번에 2번. P 확률 질량 함수라 하면 그냥 대입하면 확률이 나오는 그런 함수죠. 로그 A의 X가 있는데 여기서 저 X는 1부터 10까지 있다. 나는 이런 문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1 주면 안 되거든. 왜냐?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아니야? 확률이 0 나오는 건 보통 확률 변수로 주지 않아요. 야, 그렇게 따지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를 그냥 1부터 100까지라고 하지 뭐. 왜 7부터 나머지는 다 확률이 그냥 빵입니다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그래 쓰지 않아요. 보통 확률분포표에서 나 확률이 0이 나온 케이스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1 집어넣으면 A가 몇이더라도 로그 A의 1은 0이니까 조금 이상한데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그 고쟁이 만든 애가 조금 멍청한 거죠. 여기 고쟁이 만든 이에 써져 있는 여기 만든 사람의 어디 써져 있지? 어디 막 사람들 이름 막 잔뜩 써져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이 책 없나? 그렇잖아. 멍청. 아니 그거 말고 이 고쟁이 만든데 그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이런 거 없나 이 책에? 이 책에
이거 엄청 많은데. 근데 봅시다. 이 투수복들이 승범이 형이 만들었구나. 자, 봅시다. 봐봐. 일단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로그 A의 1 더하기 로그 A의 2 더하기 로그 A의 3 뾰로롱 로그 A의 10 1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인데 1부터 10까지 곱하면 그러면 그냥 10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럼 로그 값이 1이 나오려면 mid하고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여야 돼? 10 팩토리얼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P 그럼 X가 5 이상일 확률이라고 하면 여기다 5, 6, 7, 8, 90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가 있잖아. 봐봐. 1 빼기 로그 A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가 이게 뭐야? 여사간의 확률을 구하듯이 구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전체 확률에서 나머지를 뺐습니다라는 생각이야. 지금 전체 확률로 보여? 전체 확률에서 나머지를 뺐습니다라는 생각이잖아. 즉 그럼 이 확률이 뭐라는 거야? 얘를 만족 못하는 녀석 P, X가 5보다 작은 녀석이라는 거야. 즉 확률 변수가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얘는 1, 2, 3, 4, 4개를 더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요 녀석 값이 로그 A의 1, 로그 A의 2, 로그 A의 3, 로그 A의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 값은 로그 A의 24겠죠. 그렇죠? 그래서 B는 그냥 24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뿅뿅. 650번, 650번. 아까 했던 그 스텝 1에 있던 그런 문제랑 좀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네요. 봐봐. 잘 봐. 잘 봐. 이거 말로 하자. 자, 다들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생각 안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자, 50점 만점의 시험을 봤어요. 그럼 평균은 당연히 0과 50 사이겠죠. 자, A 방법은 점수에 50점을 더했답니다. 그럼 평균이 50점 늘어났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평균이 50과 100 사이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650번입니다. 다시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수학 경시대에서 25문제로 이루어진 50점 만점의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당연히 그럼 50점 만점이니까 평균이 0과 50 사이 숫자입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0과 50 사이의 숫자는 A 방법대로라면 처음 점수에 50점 점수를 더해서 부여를 한대. 모든 학생들한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평균은 50점 커지고 분산은 처음이랑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평균도 모든 점수가 50점 커지고 분산도 50점 커졌는데 각각의 점수들하고 평균 사이의 거리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A 방법은. 오케이? 근데 B 방법은 처음 점수에 2배를 부여하면 평균도 2배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값이 0부터 100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0부터 50까지 숫자를 2배를 하니까요.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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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수직선 잘 봐. 1, 2, 3, 4까지 그려놓고 자,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0도 있어야 되는데 0. 0. 자, 0과 2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자, 질문. 이 숫자는 2배 하는 게 클까요? 2를 더하는 게 클까요? 아, 이거 그림으로 보고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숫자가 어디 있어도 2를 더하는 게 무조건 더 큽니다. 자, 내 식으로 써서 보여줄 건데, 보여줘야지. 쉽진 않아. 내가 그냥 편의상 이쪽으로 잡아놨지, 여기 어디 아무데나 잡아도 똑같은 생각이거든. 2의 기준은 뭐냐면 전체 0부터 4까지 간격이 딱 반절이에요. 알았죠? 봐봐, 여기서 2를 더하면 요 간격만큼 남겨놓고 딱 10로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2배를 곱하면 요 값에 2배를 곱하잖아? 얘를 2번 곱한다는 건 전체 길이 2에서 얘를 2번을 빼야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 얘가 2번 빠진 지점이 찍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어. 별표가 딱 2에 있을 땐 2를 더한 것도 여기, 2배를 한 것도 여기. 즉 쓰자. 자, 전체 처음 시험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하면 A라는 방법에 의하여 얻은 평균을 우리가 MA라고 한다니까 걔는 평균은 당연히 50점 커졌을 거야. 그치? 표준 편차는 변함없을 거야. 왜? 50점씩 다 늘어나도 분산 변함없고 역시 표준 편차 변함없습니다. 오케이? B 방법은 모든 점수의 2배를 한다니까 M B값은 처음 평균에다가 평균이 2배가 늘어났죠.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네. 점수를 전부 다 2배씩 하면 분산이 4배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다시 2배가 되겠죠. 그쵸? 즉 시그마 B는 이 시그마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얘네 둘이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고요. 얘네 둘이 비교할 때는 얘에서 얘를 빼볼까요? 내가 MB 마이너스 MA를 빼보면 M-50이 될 건데 처음 평균이 0 이상 50점 이하 사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즉 요 숫자는 0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 숫자가 될 겁니다. 따라서 둘 중엔 누가 더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은 A 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답 몇 번? MA가 MB보다 더 크고요. 2번, 3번 중에 시그마는 누가 더 크다고 B 쪽이 더 큰 거.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이게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고요. 나는 그냥 이 정도야.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는 분산과 그 평균이라는 그 수치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사실 이걸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기 위해 답지에서도 그냥 깔끔한 설명을 하기 위해 그냥 이런 식으로 풀이가 적혀 있을 거지만 이게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좀 그래요. 평균을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자, 651번 봅시다. 표준 점수를 15 곱하기 시그마 분의 x-m 플러스 100점, 50점. 니네 표준 점수 아마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근데 여기가 50점을 더하나 몇을 더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두에게 주는 그러니까 기본 점수인 겁니다. 자, 1번은 혹시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요 녀석의 평균 얼마죠? 요 녀석의 평균과 분산 아시나요? 채연아 아시나요? 어? 10일까요? 01일까요? 01이죠. 그렇죠? 자, 영상에 있죠? 이 녀석의 평균이 빵이고요. 분산 1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통째로 그냥 y라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자고. 알았지? 1번 문제를 풀 때는 그니까. 그럼 2의 t 값을 구하라는 건 t의 평균을 구하라는 건 15y 플러스 50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고, 그럼 15 곱하기 2y 플러스 50을 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평균은 그냥 50입니다. 왜? y의 평균이 빵이니까요. 됐죠?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분산도 VT는 V 15y 플러스 50인데 분산에선 더해진 녀석 갖다 버리면 되고 곱해진 녀석은 제곱해서 225 VY 이렇게 써야 하니까 얘가 1이니까 분산이 반대로 썼죠.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얘가 그냥 22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번은 이렇게 풀라고 있는 거고요. 2번은 이런 얘기야. 65는 표준 점수가 80점으로 변환됐대. 따라서 점수가 65일 때 표준 점수가 85점으로
80점으로 변환이 된대요. 그리고 50점은 실제 점수가 50점은 표준 점수로 변환하면 35점으로 변환이 된답니다. 그때 갑의 시험 점수는 70이고 을은 표준 점수가 86점이래요. 그럼 있잖아. 갑의 표준 점수를 구하든 을의 원점수를 구하든 둘 중에 하나는 구해놓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갑의 표준 점수를 구하든 을의 원점수를 구하든 갑의 표준 점수를 구해보자고요. 자, 근데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이 이제 여기야. 내가 y라고 쓰긴 했는데 처음 식을 써야 되는데 얘네 두 개의 조건 가지고 이 시그마랑 m 값을 좀 찾자 이거야. 즉 80을 대입하면 80은 15 곱하기 시그마분의 65 마이너스 평균 플러스 50이고 마찬가지로 35라는 표준 점수는 15 곱하기 시그마분의 50 마이너스 m 플러스 50이야. 얘들을 연립해서 시그마하고 m 값을 찾자 이거야. 그래서 갑의 표준 점수는 15 곱하기 시그마분의 70 마이너스 m 플러스 50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시그마하고 m 값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갑의 표준 점수가 나온다는 거지. 표준 점수를 찾으면 둘 중에 점수가 높은 게 더 시험을 잘 받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짜잔. 다음 문제. 뾰롱뿅뿅. 666번부터 666번부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사실 수학 원 통합 유형이라고 써있는데 다 구라예요. 그거 수학 원 필요 없으면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그 시그마 기호 써져 있으니까 수학 원 통합 유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좀 그렇죠. 자, 우리가 시그마 처음부터 이렇게만 쓸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오로지 확률들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당연히 1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1이죠.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 변수와 확률이 곱해져서 더해져 있는 건 x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확률 변수 x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확률 변수를 제곱시킨 녀석이랑 확률을 이렇게 곱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시그마 확률 이렇게 들어있으면 다 평균이라고. 알았지? 대신 누구의 평균이야? 확률 변수를 제곱시킨 녀석의 평균인 거야. 항상 요 녀석의 평균으로 보자고. 항상. 알았지? 오케이?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시켜서 확률을 이렇게 곱하면 이게 요 녀석의 제곱의 평균이죠. 근데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뺀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편차.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분산의 정의예요, 이게. 그렇지? 이 분산의 정의가 이렇게 4개 나올 거예요, 4개. 4개만 알면 돼요. 지난 시간에 문자로 썼던 걸 그냥 오늘은 한글로 쓴 거예요. 알았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써줬던 거랑. 자, 이걸 가지고 문제들을 한 문제당 1초씩 풀어볼게요. 1초에 한 문제씩. 잘 봐. 666번이 뭐 질문은 아니었으나 666번 봅시다.
666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있죠. 그쵸? 그 시그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6 컨비네이션 x 4분의 1의 x 4분의 3의 6 마이너스 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그치? 왜 미안해. 8. 자, 그럼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야? 8번 시행해서 확률이 4분의 1 어떤 사건이 8번 시행해서 x번 발생할 확률 아닌가? 즉 이런 이항분포 b 8, 4분의 1을 따르는 이항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x번 발생할 확률인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만큼을 통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치?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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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독립시행 확률을 썼고 그 독립시행 확률에서 x번 발생할 확률인 거니까. 그럼 a는 있잖아. 계산 안 해봐도 그냥 1이어야 되는 거죠. 그치? 왜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만 다 더했잖아. 그치? 이 a는 그냥 1인 거야. 됐어요? 야, b는 x를 곱했지. 근데 그 x가 뭐야?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야. 여기서. 그치? x번 발생할 확률인데 그 x가 그 b에 여기 시그마 뒤에 곱해져 있는 그 x가 의미하는 게 요 x랑 똑같은 거고 이 x가 뭔데 지금 8번 시행해서 x번 발생할 확률을 구한 거에서 그 x번이잖아. 즉 이항분포에서는 무조건 확률 변수가 발생 횟수여야 되는데 그 발생 횟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확률 변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x 곱하기 확률이 곱해져 있는 거라고 지금 b가. 승희 이해돼? 이해돼? 진짜 이해돼? 아닌데 되게 안 되는 표정인데? 돼? 즉, 요 녀석은 뭐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인 거야. 대신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얘가 2인 거야. 알았지? C는 확률 변수를 제곱을 시켜 x를 제곱시킨 거에 평균이니까 이건 뭐인 거야? 2x 제곱인 거야.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vx에서 평균의 제곱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얘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뭔가 어떤 숫자가 나오나 봐요. 668번 볼게요. 얘도 얘는 질문이니까. 이거를 해석을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삼수를 해도 삼수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한번 깨우치면 1초에 한 문제씩 풀리거든요. 자, 히히히히히히. 사실 670번도 식이 엄청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식입니다. 자, 668번 볼게요. 이항분포를 이용하여, 이 문제는 시작 여기 왜 있는 거야? 이항분포를 이용하여 다음의 값을 계산을 하래요. 다음의 값을. 잘 봐. 저 A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시그마 X는 다만 지금 보니까 1부터 81까지만 있네. X 곱하기 81 컨비네이션 X에 2에 81 빼기 X. 맞죠? 맞죠? 지금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곱하기 1에 X. 상관없죠. 어차피 1이니까. 아무것도 안 바꾼 겁니다. 아직. 그치? 아직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바꿨고요. 자. 디딩. X는 0부터 81까지 X에 81에 X 2에 81 빼기 X 1에 X. 여기가 1에서 0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어차피 얘들아 여기다 0 넣어봐. 몇 나와 얘 때문에 0 되잖아.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야지. 그치? 됐나요? 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그죠?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야? 시그마 X는 0부터 그럼 81까지 X에 81 컨비네이션 X에 3분의 2에 81 빼기 X 곱하기 3분의 1에 X 쓰고
3의 81승. 내가 살짝 생략했는데 이해 안 가는 사람, 내가 그 생략한 부분 써드릴게요. 요 녀석이 3의 81 빼기 x개랑 3의 x개로 찢어져서 얘랑 약분하면 없어지고 얘랑 약분하면 없어진 형태입니다. 지금 어차피 더하면 x의 값에 상관없이 3의 81승이 될 거니까. 얘는 상수니까 사실 시그마 맨 앞에 있어도 되지. 그럼 이제 남은 요 녀석 봐봐.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대신 3분의 1 쪽이 지수가 x니까 이항분포 81번 시행에서 한 번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인 요 숫자를 봐야 돼. 지수가 똑같은 게 확률인 거야. 그치? 요 놈에서 평균이구나. 밑줄 친 부분까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뾰로롱 의학 평균이 얼마야? 둘이 곱하면 27이야? 27 곱하기 대신에 여기 상수는 그대로 있어야 돼. 3의 81승이니까 답은 3의 84승일 겁니다. 이게 내가 찾는 A 값이에요. 이게 어려우면 이항분포가 뭔지부터 다시 이항분포? 그럼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게 뭔지 이것부터가 지금 머릿속에 잘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네 스스로한테 독립시행 확률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알려준 대로의 답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합니다. 오키도키? 뭐니? 독립시행 확률이 뭐야? 독립운동할 거에 따라서? 빨리. 뭐라고? 3분, 한 번만. 3분의 2뭐? 3분의 2가 뭐? 왜 3분의 2가 됐냐고? 이 녀석이 3의 81 빼기 x 2의 81 빼기 x 곱하기 3의 x 1의 x 곱하기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3의 81승이니까 3의 81승 딱 곱하면 처음식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얘네 둘의 합이 1이 되게 만들어 놔야 그걸 확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독립시행 확률로 생각하려면 합이 1이 된다라는 구조를 무조건 만족을 시키고 계셔야 하거든요. 뿅뿅. 그거는 이항정리로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확률로 생각을 하려면 독립시행 확률 공식 자체가 P의 X승 1-P의 N-X승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P와 1-P의 관계를 만족하고 있어야 이항분포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2고 1이니까 분모에 3으로 써주는 겁니다. 합을 1로 맞춰야 되거든 무조건. 얘가 P, 얘가 1-P여야 되잖아. 이게 등식의 성질만 보면 사실 여기를 7의 X승, 7의 X승으로 나누고 이렇게 써도 식 자체는 맞아. 식이 성립 안 하잖아.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값은 똑같아. 다만 여기를 7분의 1이라고 하면 얘가 P, 얘가 1-P 이게 안 되잖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독립시행 확률 공식 N 콤비네이션 K에 P의 K승 1-P의 N-K승이니까 얘네 둘이 무조건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도 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나는 몰라요. 이건 계산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합이 1이 맞춰져 있어야 독립시행 확률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독립시행 확률로 이 생각을 연결해야 그 독립시행 확률이 이항분포로 생각이 이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자, 680번. 니네 학교가 어디 학교든 무조건 하나 나올 겁니다. 알았죠? 니네 학교가 무슨 학교든 무조건. 이건 안 나오면 내가 네 동생 할 거야. 알았죠? 안 나오면 시험지 들고 와서 인범아 이러면 돼요. 알았죠? 근데 진짜 이건 안 나오면 내가 네 동생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아이들이 못 푸는 이항분포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왜? 이항분포가 뭔지 모르니까요. 이항분포가 뭔지 모른다니까. 내가 이항분포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안 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항분포를 처음 수업을 하는 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이항분포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문제를 읽고 이 새끼가 이항분포인지 판단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항분포이기 위한 조건이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개지만 결국은 큰 틀 하나야. 두 개라고 따지면 무조건 독립시행을 해야 하고요. 그 독립시행에서 무언가의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돼. 오케이?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돼. 횟수가. 이 문제를 680번을 왜 많이 틀리냐면 주사위를 어쩌고 저쩌고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3점을 읽고 6의 약수 안 나오면 2점을 읽는데 그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자체는 독립시행. 여기까지 올게. 그럼 주사위를 9번 던져. 그치? 독립시행 여러 번 반복하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점수가 확률 변수래 지금.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아니라 점수가 확률 변수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분명 독립시행인데 확률 변수가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아니네. 그럼 이항분포로 생각을 해주려면 내가 확률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 6의 약수가 나오는, 그래서 횟수를 y라고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놔버리잖아? 그러면 이 y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지. 왜? 주사위를 나는 9번 던질 거고 독립시행인 건 변함이 없고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로 놨으니까 무언가 사건이, 어떤 무언가의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니까 이 녀석은 참고로 이 물결 표시는 따른다 정도의 그냥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쓰는 표현이에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주사위를 총 9번 던질 거고 한 번 발생할 확률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그치?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2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지. 그럼 x는 점수잖아. 자, 우리 게임의 룰은 기본 점수 10점에 6의 약수가 나오면 플러스 3점, 안 나오면 마이너스 2점. 그치? 자, 봐봐. 그럼 점수는 기본 점수 10점에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만큼 3점을 얻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총 9번을 시행을 할 것이니 총 9번에서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빼주면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가 될 거고 그만큼씩 2점을 딸 것입니다. 기본 점수 10점에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만큼 3점을 더할 것이고 총 9번 시행을 할 것이니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는 9-y고 이 횟수만큼 2점을 깔 거예요. 이게 나의 최종 점수가 될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를 해주시면 5y-8이 될 거고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vx를 구하래. 즉 그 말은 v 5y-8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 말은 25 vy를 구하라는 얘기고 vy는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얘기고. 됐나? 뾰병 진짜 뒤지게 많이 나와요 진짜. 자, 681번. 배고파. 오지선다형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시험에서 감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데 한 문제당 점수는 5점이고 정답을 맞추면 5점을 얻고 틀리면 일정한 점수를 감점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깐지는 안 정했대 아직. 그랬을 때 그 점수의 평균이 4점이 되려면 틀린 문항당 감점해야 하는 점수는 몇 점이냐? 봐봐. 얘도 이거야. 그럼 문제를 마친
마치는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문제의 개수를 y라고 해야 돼.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자. 오지선다형.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 아니야? 맞히다. 맞추다. 맞추는 거는 그쵸. 이게 맞추는 거고. 아닌가? 몰라, 시장. 맞히는 문제의 개수. 자, 이렇게 씁시다. 자. 내가 이것까지 맞췄으면 내가 국어 선생님도 같이 하지, 그치? 자. 뭔 얘기하다 말았어. 어차피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은 5분의 1로 동일하다고 칩시다. 오지선다형이라고 했으니까, 알았지? 오지선다라는 말이 그 1, 2, 3, 4, 5번 5개 객관식이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은 전부 다 5분의 1로 동일하지. 즉 이게 뭔 말이야? 독립시행을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분명 독립시행인데 여기도 점수의 평균이 4점이 돼야 되는데 젠장할 점수의 평균이 4래.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점수를 x라고 놓으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무언가 발생하는 사건 그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되니까 맞히는 문제 개수라는 게 그 찍는 시행을 20번 했을 때 그게 맞춘다라는 그 사건을 확률 변수로 놓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놓아버리면 요 녀석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몇 번 시행하고 문제가 20개 있으니까 20문제를 시행하고 하나 맞출 확률은 당연히 5분의 1이겠지. 그럼 이렇게 놓으면 전체 점수 x는 기본 점수는 따로 없네요. 기본 점수는 없지만 맞추는 문제 수만큼 5점을 줄 것이고 틀린 문제 수만큼 얼마를 깔진 안 정했어요. 얼마를 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5 더하기 k의 y-20k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의 평균이 나는 4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x라고 하는 건 2의 5 더하기 k의 y-20k이고 그럼 이 녀석은 5 더하기 k의 2y의 마이너스 20k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y 값은 이 녀석의 평균인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그럼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16k 플러스 20이 얘가 4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k는 몇 점으로 하면 됩니다. 1점씩 까면 됩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구조 자체가 680번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고요. 682도, 683도 똑같은 거예요. 다 보면 봐봐. 682도 맨날 점수의 합, 683도 좌표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무조건 다 무언가에 내가 관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로 바꿔서 푸셔야 되고요. 다시 풀어보시면 잘 풀릴 겁니다. 진짜 엄청 단골 문제로 보시면 돼요. 뭐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말로 해. 알았지? 그 승질 내지 말고 말로 해. 말로. (91번) 집에 지우개 빨아야 되네. 칠판 지우개가 없어요. 진짜 몇 개 없네? 두 개밖에 없네? 1시간당 하나씩 써야겠다. 아껴 써야겠다. 691번 확률 변수 x에 691번 문제부터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 fx가 k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야 된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뾰로롱 그때 p 사실 있잖아. 쟤는 K가 음수인 건 바로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 Y절편, X가 몇이든 Y절편을 찾아보면 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가 나오거든. 이게 k가 양수여버리면 그럼 y절편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가 x축 밑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찍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k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땐 각각 0이 나오죠. 어차피 직선의 일부분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파악되면 다 풀 수 있어요.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마이너스 2k니까 전체 넓이가 1이어야 하니까요. k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그때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어디야? 마이너스 3분의 4는 얘를 몇 등분 해야죠? 6등분 해야 되네. 6등분 6등분해서 여긴가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 6등분해서 딱 여기서부터 얘는 딱 여기가 1이 반절이죠. 1 여기까지 이 부분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들은 근데 사실상 저 K값을 내가 몰라도 문제를 푸는 게 지장은 없는 게 모른다고 치자 그냥. 어차피 닮음이잖아. 이 넓이 전체 넓이 반절일 거야. 0.5거든요. 1대 2 닮음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1대 4가 돼야 되거든요. 1대 3이 돼야 됩니다. 1대 3, 삼각형하고 사각형하고 이쪽 여기까지 닮음에서 둘이 합쳐서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4개로 쪼개서 하나 3개 나눠 가져야 돼요. 그쵸? 이쪽 넓이가 2분의 1 4개로 쪼갠다고 8분의 1입니다.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3분의 2고 요 길이가 2니까 1대 3이거든요. 1대 9예요, 넓이가. 그럼 전체 2분의 1을 9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얘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쪽 넓이는 18분의 1이겠죠. 내가 찾고자 하는 넓이는 전체 넓이 1에서 빼면 되겠지. 얼마를? 얘네 두 개 더한 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K값 몰라도 그러니까 문제 찾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닮음만 잘 이용하시면. 690. 이게 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 놓은 식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거의 뭐냐 자이스토리에는 이제 고3들 모의고사를 기출 문제가 나온 거니까 적분을 해서 넓이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700번. 뾰로로롱 뾰롱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1번만 질문이니까 1번만 풀게요. 자, fx가 이 절대값 k x 세제곱이래요. 그리고 이건 적분을 의도하는 문제네요. k는 양수고요. 이 확률을 구하래.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x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주어진 범위는 이렇게 생겼죠. 왜냐면 원래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전체 넓이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전체 넓이죠. 그렇죠? 이 넓이가 1이 된다는 말은 이 오른쪽 녀석의 y는 kx 세제곱이고 왼쪽 녀석은 뒤집어 깐 거니까 y는 마이너스 kx 세제곱입니다. 왜 원래 이렇게 생긴 걸 뒤집어 깐 거니까 부호가 바뀐 녀석이겠지. 그렇지? 그럼 이 두 개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면 이쪽 넓이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kx 세제곱 dx가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참고로 8k거든, y좌표가. 16, 4분의 1. 4k, k가 4분의 1 나와요. 여기 보시면.
혹시 내가 이거 어떻게 빨리 찾은지 아는 사람? 내가 이거 어떻게 빨리 찾은지 아는 사람? 4대1. 몇 대 몇? 아이씨 2대1. 지랄 3대1. 3 그래지. 아 이게 다항함수의 성질인데요. 3차 함수니까 이 사각형에서 넓은 쪽 좁은 쪽이 3대 1이거든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냥 실제로 적분하시면 돼. 알았지? 이거 뭐 모른다고 문제 못 풀고 죽고 그러지 않아요. 알았죠? 전체 넓이가 16K니까 3대 1이니까 이 부분이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거든. 16K의 4분의 1에서 여기를 4K로 놓은 거고요. 4K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계산 잘못했네. 그렇죠? 얘가 2분의 1 반절이니까 8분의 1이죠. K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실제로 적분하시면 8분의 1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이때 뭐 구하래?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넓이 구하래. 이쪽. 이 정도 넓이 구하래. 근데 어차피 이 그림이 좌우 대칭이니까 그냥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넓이 구해도 상관없겠네. 그치? 이 넓이는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8분의 1 x 세제곱 dx로 찾아야겠죠. 어쩔 수 없이 적분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찾을 거야, 저 곡선을. 그렇죠? 다음 문제 703번. 입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x는 연속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x는 평균이사 표준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른데요. 정규 분포를 평균이 4고 표준편차가 2인 y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요. 평균이 5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야, 이렇게 두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를 하기 위해 표준화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번 P 4 이상 6 이하고요. P 4 이상 Y가 5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 녀석 표준화하면 4에서 4 빼서 2로 나누면 빵이고요. 표준화했으니까 Z로 바뀌어야겠죠? 6에서 4 빼서 2로 나누면 1이 됩니다. 이쪽 것도 P 4에서 5 빼서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Z로 바뀌고요. 5에서 5 빼서 1로 나누면 빵이 됩니다. 근데 확률 변수를 Z로 맞춰놓으면 얘네들은 그래프가 동일하죠. 그리고 무조건 0 기준 좌우 대칭이 되고요. 0부터 1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너무나 당연히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기억번은 당연히 참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표준화 안 하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못합니다. 알았죠? 못해요. 8 P 표준화 하시면 8에서 4 빼서 2로 나누면 2 이하가 되죠. 이 녀석은 표준화 하시면 3에서 5 빼서 마이너스 2니까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이상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 둘 다 표준화 해놨잖아. 잘 봐. 그럼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시면 표준정규분포 곡선은 무조건 0 기준 좌우 대칭인데 보시면 2 이하 2가 여기 있어서 왼쪽 전체랑 걔랑 대칭인 지점에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오른쪽 전체랑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참입니다. 아, 디귿번 뭔가 거짓이었으면 좋겠는데 거짓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치? 자, 디귿번 P X가 몇 이상일 2 이상일 확률과 P Y가 6 이상일 확률을 더하면 1이니 물어보네요. 자, 각각 표준화 하시면 P X를 표준화할 때는 2에서 4 빼서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상 나오고요. P 역시 뒤에 것도 표준화 하시면 6에서 5 빼면 1이니까 1을 1로 나누면 1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 이상과 1 이상이 똑같니 물어보는데 마이너스 1 이상은 이 부분이지. 근데 얘랑 똑같은 게 1 딱 내려서 1 이하랑 똑같을 거야. 이해돼? 이렇게. 그럼 1 이하, 1 이상 다 더하면 1입니다. 신기방기? 그렇죠? 신기방기, 동방신기죠? 그렇죠? 이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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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너니?
누구니? 너니? 누가 질문했죠? 이해 가요? 가요? 오키도키. 끝인가요? 아니 또 있네요. 자, 짱 맞네요. 짱 안 맞네요. 자, 712번. 시기물 안 되겠구만 오늘. 다. 아, 배고파. 어떻게 좀 알아들을 만한가요, 친구? 아, 대충인가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알았죠? 생각보다 내가 보기보다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보기보다 착하다는 그 웃음의 의미는 뭐 아닌데 뭐 그런 건가? 자, 712번. 뽀로로롱 뽀롱 뽀롱 뽀롱.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x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100-x 뾰로롱 f 100 플러스 x. 난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야 돼요. 저걸 보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자, 우리 신입생 친구. 자, 저걸 만족하는 함수 fx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오케이.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이제 이런 거. 만약에 x축 아니고 그냥 그은 겁니다. b 이렇게 있으면 우리 fa랑 fb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fx 하면서 fx. x축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그은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fa랑 fb가 같다는 건 어떤 두 숫자를 대입을 했는데 그 대입한 점의 y좌표가 같다. 즉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정규분포 곡선은 지난 시간 영상에도 있듯이 정규분포 곡선은 언제나 평균 기준 좌우 대칭이죠. 근데 잘 보세요. 얘가 100 플러스 x와 100 마이너스 x는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식이야. 100 플러스 x와 100 마이너스 x는 이런 거예요. 여기 봐야 돼. 100 여기 보여. 100 기준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x, 즉 10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를 의미하고, 그럼 그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함수값이 똑같다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x가 모든 실수라 그랬으니까 100에서 이만큼 떨어질 때도 이만큼 떨어질 때도 이만큼 떨어질 때도 이만큼 떨어질 때도 높이가 다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그러면 x는 100 기준으로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대칭이에요. 이건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럼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 그랬는데 이 식은 10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말은 원래 평균이 100입니다. 뭐 이런 얘기라는 얘기야. 도쿄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만 100이라고 찾아놨고 젠장 망할 표준 편차는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아직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P, M 이상 X가 M 플러스 8 이하다 라는 확률은 표준화를 하시면 얘에서 100, 평균 100인 거 찾았으니까 108이라고 써야겠지. 미안해요. 저 108. 평균 100인 거 찾았으니까 100에서 100 빼서 시그마로 나누면 당연히 빵이고요. 표준화했으니까 당연히 Z고요. 108에서 100 빼서 시그마 나누면 시그마분의 8입니다. 준하 표준화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 확률이 얼마? 0.477. 근데 표 보면 바로 0.477가 떡하니 있고요. 그때 떡하니 있으려면 이 숫자가 통째로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식이고, 그러면 시그마는 얼마가 돼야 됩니다? 4가 돼야 됩니다 라는 식이죠. 여기까지 오키도키? 그러면 찾았다는 얘기죠. 여기가 2의 제곱 이렇게, 여기 미친놈 4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래? 94 이상 110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뾰로롱 뿅뿅. 그럼 표준화를 하셔야겠죠?
얼마니? 94에서 100 빼면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5네요. 자, 마이너스 1.5 2 이상. 110에서 100 빼면 10이니까 10을 4로 나누면 2.5네요. 2.5 2야.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부터 2.5까지 넓이를 구하세요가 문제가 되는데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의 넓이는 0부터 1.5까지 넓이랑 똑같으니까 표에서 1.5에 해당되는 숫자를 보시면 되고 0.433이고요. 오른쪽 부분의 넓이는 0에서 2.5까지 넓이는 표에서 0.4938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더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으아! 으아! 저번 주에 분산이랑 그런 거 설명할 때 표준분자가 분산의 양제곱근인지 아니면 그거 교과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교과서 찾아보니까 양제곱근이랬어요. 그럼 너는 양의 제곱근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학교마다, 교과서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사실 양의 제곱근이 틀린 표현인데, 분산이 0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0의 양의 제곱근은 0인가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여튼 좀 그래요. 그냥 그래도 맞다고 다 해줄 거 어차피 내가 이런 걸 왜 얘기를 언급을 해주냐면 통계 파트가 문제가 낼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이상한 걸로 막 시비 건다고 막 기니들이 옳은 걸 고르세요 하고 막 디귿번에 분산은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젠장할. 이상한 거 넣어놔. 내가 말해줬나? 내가 본 역대급 황당한 문제. 니은번. 수학시험 문제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야, 이건 모르죠. 맞아요? 나도 그때 처음 찾아봤거든요. 이런 게 기니디리로 4개가 있었어요. 사실 평균 기대값이라는 단어, expectation 뭐 그런 것들이야 그래도 좀 널리 알려졌으니까. 이항분포는 선생들은 또 많이 알거든요, 대부분. 근데 분산은 진짜 그날 처음, 와, 맞나? 책 찾아보고, 우와, 맞네. 교과서에 근데 다 써져 있어요. 분산하고 옆에 괄호하고 영어로 써져 있더라고. 내가 교과서에 다 찾아봤거든, 그날. 근데 저런 선생들이 이상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시비 걸까봐 그런 거고, 혹시나 좀 애매한 상황들을 좀 배제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짜짜짜짜짜짜. 712번이었고 721번. 이것도 참 많이 나오죠. 진짜 721번 같은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진짜 많이 나오죠. 진짜 엄청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400g이고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즉, 자, 이런 거 좀 용어를 잘 써줘야 돼. 무게를 x라고 하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2.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442g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대. 그때 100개 중 임의로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 그래서 그럼 자 봐봐. 1등급 1 확률을 구해야 돼. 사과를 하나 딱 집었을 때 이 녀석이 1등급일 확률을 구할 거야. 근데 이 말이 무게가 442 이상 1 확률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무게가 442 이상인 걸 1등급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1등급일 확률은 무게가 442 이상일 확률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을 표준화를 해서
442를 400으로 빼서 42니까 50으로 나누면 50분의 42. 100분의 84, 0.84.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에 0이 여기인데 0.84가 여기 있어서 그 녀석 이상이라는 말은 반절 넓이, 전체 이만큼 반절 넓이가 0.5에서 0부터 0.84를 빼야 하는 거니까 어딨어? 0부터 0.84를 빼면 0.2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런 거야. 사과 한 개를 딱 집었을 때 이 사과가 1등급일 확률이 0.2래. 즉 20%란 얘기죠. 그러면 있잖아. 봐봐. 이 사과를 집었을 때 얘가 1등급일 확률이 0.2야. 옆에 있는 사과를 집었을 때도 0.2고 옆에 있는 사과를 집었을 때도 0.2야. 즉 각각의 사과를 집었을 때 걔가 1등급일 확률은 뭐야? 독립시행이야. 그치? 봐봐. 근데 우리 사과 몇 개를 검사를 할 거야? 사과 몇 개 검사한대? 100개 검사할 거야. 그치? 100개 검사해서 몇 개 이상 나올 확률? 24개 이상 나올 확률. 뭐야? 이항분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하. 그러면 무게를 X라고 놨잖아? 1등급인 개수. 1등급 개수를 Y라고 하면 이 Y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100개를 검사할 거고 하나가 1등급일 확률 0.2. 5분의 1이라고 쓸게 이제 분수로. 0.1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가 1등급일 확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 뭘 구하래? P. 그 개수가 몇 개 이상?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근데 계산 못하게 생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4개 이상? 왜 계산 못해? 독립시행 확률을 가지고 24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24, 25, 26, 27, 28, 29, 30, 31부터 100까지 다 계산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하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이런 거 있었잖아? 이항분포에서 시행해 n이 충분히 크면 그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는 근사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거다. 충분히 크다의 기준은 뭐 어떤 책은 뭐 NP가 5 이상이고 50 이상 막 이딴 소리 막 했었잖아. 그 얘기야. 지금 이거 계산 못 한다고. 이게 100번, 24번 이상의 확률을 어떻게 다 구할 거야.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서 평균이 20이고 5분의 4 곱하면 표준편차가 4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를 표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표준화를 해서 누구로? 얘 가지고 Z로 바꿔서 1 이상일 확률은 2니까 1 이상일 확률은 이걸 물어보니까 그럼 요 값은 전체 0.5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야 하니까 0.34를 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0.16입니다.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에서 많이 나오고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얘랑 똑같은 문제들이 이런 거 722번 이런 거 다 똑같은 문제야. 지금 여기 720번도 723번, 24번 이런 거 다 똑같은 아닌데 720번 난 똑같은 문제고요. 또 2개밖에 없네. 또 찾으려고 보니까 정규분포 안에서 이항분포를 찾아서 또다시 정규분포를 시켜가지고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뒷부분은 아마 안 풀어서 없을 거예요. 그쵸? 힘들다. 질문 여기까지고요. 내가 특별히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단원 처음부터 끝까지 스텝 1 말고 스텝 2부터 안 한 사람들이 있으면 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시면 스텝 2 여기 스텝 3부터 스텝 2, 3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